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죠. 우리는 그 제도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 의창이라고 불러줍니다. 기억하실까요? 또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옷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름에는 얇은 삼배 같은 거 입고요. 겨울에는요, 그 삼배를 몇 겹 이렇게 겹쳐 입으면 그게 겨울 옷이었어요. 물론 귀족들은요, 비단 입죠.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고려 말이 되었을 때 문익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분이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그렇죠. 목화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익점에 의해서 목화가 전래되었고 이후 가난한 평민들도 소못을 입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천민들의 생활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가장 낮은 최하층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은요 한 번 귀족이면 계속 귀족이고 한 번 평민이면 계속 평민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 같은데 신분은 한 번 정해지면 보통은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내려오는 거는 어쩌면 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반란을 일으켜서 역적이 되면 귀족이 한 번에 천민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경우. 올라가기도 합니까? 왜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천민 중에서 왜 우리만 채찍 아래에서 시달리느냐. 우리도 기회만 잘 만나면 왕후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사람 있죠. 그거 누구입니까? 바로 만적입니다.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양인들도요. 과거 시험 봐서 중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향들도요. 과거 시험 보면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들은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과거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아요. 물론 이 과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에서 그래 양인들 과거 시험 볼게 라고 허락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41페이지에서 일단 고려인의 여러 가지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볼게요. 뭘 볼 거냐면요. 이 시대 여성들의 생활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식이다, 조선이다, 고려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차별 많이 받는 모습, 그런 모습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제사는 보통 이제 아들이 다 맡고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 사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 집에서 무조건 살아요. 족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의 명단, 우리 가족에 누가 있는지 그걸 쭉 적어둔 책이 족보죠.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고조 할아버지 자손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를 적어둔 책이 족보인데 선생님 옛날 족보에는요 아들만 적거나 아니면 아들부터 적었죠? 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거기다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 상속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아들이 제사를 많이 지냈으니 또 아들 위주였으니 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단, 그 모습은 조선시대라는 거. 이해 가실까요? 그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려시대에는요. 꼭 그러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남녀 차별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별이 뭐하지 않다. 그렇지.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조선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러니 제사는 아들이 지낼 수도 있지만 딸이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어디서 아들만 지낸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틀린 거예요. 결혼했을 때 남자의 집에서도 살 수도 있겠지만 여자 집에 살아요. 우리 그거 뭐라고 합니까? 처가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처가살이 고려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자 남자의 집에 산다라는 부분, 이 부분 틀린 거예요. 처가살이 가능합니다. 라고 바꿔주세요. 족보에 아들부터가 아니라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딸이 먼저 태어났으면 딸부터 적습니다. 그러니 고려시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고려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재산 상속과 제사에서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 되셨을까요? 자, 이 부분은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물어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는 조금 일찍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문화 이야기 풍성하게 전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여러분, 고려 문화하면요, 분야별로 할 말이 참 많지만 특히나 우리가 그중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예요. 왜요? 우리가 앞서서 정치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고려는 불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국가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문화 중에서 특히나 불교 문화 부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들 중에서도 우리 태조왕건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때 태조왕건은 돌아가시면서 나의 자손들아, 이것은 반드시 지키거라 라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훈요10조. 그 훈요10조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요. 연등해와 팔간에는 성대히 치러라 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거 여러분들 불교 관련된 행사였었잖아요. 국가에서부터 불교를 장려하고 있다는 거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 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교에서는요,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보다는 야채를 먹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스님들이요,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마시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차.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차도 상당히 즐겨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과거 중에서 스님들을 위한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승과입니다. 고려시대는 승과를 실시해서 왕사와 국사를 뽑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려사회에서 그러니까 존경받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위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귀족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아들이 한 3명, 4명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승려로 출가를 시켰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의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많은 스님들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고려를 대표하는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귀족도 아니고요,